버블 시즌에 이어 지난 시즌에도 NBA 파이널에 진출한 마이애미 히트. 마이애미 히트는 밀워키 벅스를 맞아 탈락한 2020-21 시즌을 제외하면 최근 4시즌 중 3차례 컨퍼런스 파이널에 진출하는 꾸준함을 선보였습니다. 히트의 이런 성적표가 놀라운 이유는 2019-20 시즌 합류한 지미 버틀러 이후 카일 라우리, 케빈 러브 등 전성기가 지난 베테랑을 제외하면 이렇다 할 스타 영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최근 데미안 릴라드가 마이애미 합류를 강력하게 원했으나 결국 히트 유니폼을 입지 못했습니다. 마이애미는 히트 컬처라 불리는 문화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투쟁심, 특유의 열정적이고 조직적인 문화 덕분에 NBA에서 가장 끈끈한 원팀으로 평가받습니다. 슈퍼스타 없이도 살아남는 얼마 없는 구단. 오늘 NBA 컨닝 페이퍼는 원팀 마이애미가 선보이는 단단한 수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애미는 기본적으로 지역 방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지역 방어 자체가 사실 트렌디한 전술은 아닙니다. 엄밀히 말해 마이애미가 지역 방어를 쓴 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에릭 스폴스트라 감독은 자신들이 추구하는 유기적인 움직임, 컷인, 3점 농구에 어울리는 던컨 로빈슨, 맥스 스트러스 등 언드래프트 선수들을 발굴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모두 수비력이 약한 데다 로스터의 깊이마저 풍부하지 못했습니다. 르브론 제임스, 드웨인 웨이드를 앞세워 백투백 우승을 차지했던 2010년대 초반과 달리 지금의 히트는 한정된 로스터 내에서 선수들의 개인 파울을 최소화하고 수비 약점을 가리기 위해 지역 방어를 최선의 선택이라 판단했습니다. 마이애미는 보통 2, 3 혹은 3위 지역 방어를 활용합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두세 명의 선수가 마치 벽을 만드는 듯한 장면을 자주 연출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버블 시즌, 지난 정규리그 승률 1위에 빛나는 밀워키를 플레이오프에서 격파했던 마이애미는 더블팀과 도움 수비를 적절히 섞어내며 호평을 받았습니다. 더블팀은 특정 선수가 공을 잡자마자 순간적으로 수비수들의 압박을 가해 공을 뺏어오거나 실책을 유도하는 수비입니다. 도움 수비는 1대1 수비에서 동료가 뚫린 공간을 커버하는 움직임을 일컫습니다. 마이애미는 이 두 가지를 적절히 섞어 핸들러를 괴롭힐 때 선수가 아닌 공간을 압박합니다. 선수가 공을 들고 있는 걸 허용하되 상대 선수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벽처럼 막아버립니다. 상대 입장에선 더블팀은 아니니 공을 들고는 있는데 가고자 하는 방향에 수비가 있어 신경이 쓰이고 패스를 주자니 애매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고민하다 보면 샷 클락은 소모되고 수비수를 붙인 상태로 터프샷을 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이애미를 상대하는 팀들은 자연스럽게 템포가 느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로스터가 풍부하지 않은 마이애미 입장에선 체력을 최대한 아끼고 실점 확률도 낮출 수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마이애미는 자신들의 상황에 맞게 또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는 수비 농구를 펼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이애미의 지역 방어가 어느 정도 먹히기 시작하면 상대도 조금씩 대비하기 시작합니다. 일부러 공격 페이스를 끌어올려 마이애미가 대처할 시간을 주지 않는다던가 지역 방어의 가장 큰 약점인 3점을 많이 던져서 대형을 깨트리고자 합니다. 이에 관한 재밌는 기록이 있습니다. 지난 시즌 플레이오프에서 마이애미를 상대한 팀들은 총 813개의 3점을 던졌습니다. 이는 플레이오프 참가 팀들 중 최다 기록입니다. 2위가 보스턴의 669개이니 압도적으로 많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813개 가운데 림을 가른 건 고작 265개에 불과합니다. 3점을 32.6%로 틀어 막았는데 이는 플레이오프 5위에 해당하는 좋은 기록입니다. 지역 방어의 취약점인 외곽 수비도 압도적으로 잘 가져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3점도 해답이 되지 않으니 상대 입장에선 스크린을 써서 미스매치를 만들고자 합니다. 수비가 약한 선수를 골라 공략하라는 의도입니다. 마이애미는 어떻게 대처할까요? 대부분 스크리너를 버리고 공을 가진 선수에게 강한 압박을 가합니다. 스크리너의 림 공략은 안쪽에 있는 동료에게 맡기는 대신 공을 가진 선수와 공간을 압박하는 식입니다. 다른 팀들에 비해 수비 조직력이 월등하다 보니 소통 부재로 실점할 확률 또한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독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에릭 스폴스트라, 1995년부터 2023년 현재까지 마이애미 한 팀에서 재직하고 있습니다. 다른 하브리그나 대학리그 경험도 일절 없이 히트에서 비디오 분석관, 어시스턴트 코치, 감독까지 차근차근 올라왔습니다. 비디오 분석관을 지내면서 선수들의 동선, 개개인의 움직임에 집중했습니다. 스폴스트라 감독의 이야기를 담은 재미있는 칼럼이 있습니다. 5 Reasons 스포츠 네트워크라는 사이트에 올라온 글을 보면 스폴스트라 감독은 정규 시즌에 개막하면 단 한 경기도 승리와 패배를 걱정하지 않지만 시즌이 시작하기 전 팀의 전술을 설정하는 데는 심각한 고민을 거듭한다고 합니다. 팀의 큰 줄기가 되는 핵심적인 부분을 고정해두고 여기서 조정을 가하면 디테일한 변화만 줘도 확 달라질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이렇듯 스폴스트라 감독은 메인 전술을 각인시킨 상태에서 디테일을 조금씩 바꿔나갑니다. 팬 라일리 사장을 비롯해 마이애미 선수들 모두
스폴스트라 감독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이유입니다. 일관된 전술과 더불어 선수들 역시 감독의 지시를 잘 따르다 보니 선수들끼리 허둥댄다거나 손발이 맞지 않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어쩌면 마이애미가 자랑하는 히트 컬처는 스폴스트라 감독이 원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상 동부 컨퍼런스 파이널 단골 손님 마이애미 히트를 컨닝해봤습니다. 객관적인 전력에 비해 놀라운 성과를 내는 마이애미의 가장 큰 힘은 수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과연 마이애미가 또다시 단단한 방패를 앞세워 우승에 도전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죠. 감사합니다.